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화와 포장지도 예술이 되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 부분, 진짜 공룡처럼 커진 둘리를 상상해봐 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지금 큰 제목 말고 소제목이 있는 부분끼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나갔고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공룡처럼 커진 둘리를 상상해봐 이 부분을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술도 파는 상품처럼 만들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팝아트의 정의와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팝아트가 외국 예술 작품을 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대중적 이미지를 소재로 한 미술의 경향이었구나 라고 시진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중간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작품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늘 보던 것이지만 반복하거나 확대하니 새롭게 보였지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팝아트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반복하거나 확대해서 그렸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복하거나 확대해서 그렸겠구나. 팝아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팝아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미술이 심오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팝아트 작가들의 생각은 달랐지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굉장히 어렵고 우아한 것들, 좀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을 미술로 다뤘다면 언젠가부터는 팝아트가 유행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중적인 것들이 더 소재가 많이 됐다. 네, 특히 이 워홀은 누구겠어요? 앤디 워홀이겠죠? 네, 워홀은 미술을 오락적인 상품과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술이 미술관에서 나와 일상생활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팝아트의 또 다른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만화예요. 여러분은 만화를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아마도 이해하기 쉽고 재밌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네, 선생님은 만화가 그림이 있어서 더 이해가 빨라서 좋더라고요. 네,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만화를 친숙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런 만화를 아주 크게 그려서 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다른 팝아트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한 장면을 광고 게시판 크기로 크게 확대하여 표현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새로운 작가가 나왔어요. 네, 이 사람도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습니다.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죠. 네,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여기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지금 시진이가. 그래서 밑줄을 쳐놓고 여기 밑에 보니까 인물 정보라고 해서 리히텐슈타인 팝아트 작품이라고 검색을 딱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물 정보가 나와요. 로이 리히텐슈타인 화가 조각가 해서 미국 뉴욕 출신의 팝아트 미술가, 미국의 대중적인 만화를 작품 소재로 선택하였다. 밝은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뚜렷한 윤곽선,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의 세밀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마냥 어렵게만 여기는 미술에 대한 생각에 도전한 것이지요. 너무나 익숙한 만화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의 지금 작품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화의 한 장면을 크게 확대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새롭게 보인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리히텐슈타인 작품의 특징들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확대한 그런 점까지도 다 세밀하게 표현을 하였다라는 거죠.
네, 마치 아기 공룡 둘리를 크게 그려서 작품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둘리가 갑자기 낯설어 보이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크게 그린다면 너무나 귀여웠던 둘리가 갑자기 좀 징그러워 보인다거나 좀 약간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옆에 보니까 이렇게 시즈니가 팝아트의 소재라고 해서 대중적인 배우나 만화 같은 것을 그렸다. 모두 친숙한 소재이다 라고 하면서 얘가 지금 뭐 하면서 읽는 거야? 중요한 내용 메모하면서 읽는 거야. 그치? 그래, 핵심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시즈니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리히텐슈타인 작품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인물 정보가 아까 나왔었고 그리고 작품 정보라고 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아 이거 세 개 중에 어디선가 하나 본 적이 있어. 이런 식의 좀 친숙함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또 여기 옆에 보니까 오 올라잇이라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작품 찾아서 보니까 시드니가 이런 걸 느꼈나 봐요. 책에 나온 작품에서도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 되게 재미있다, 발상이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고요. 우리가 또 뒷부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만화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저나 운동화가 100배 정도로 커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는 익숙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팝아트 작가 가운데 올덴버그라는 미술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세 번째 작가가 나왔어요. 올덴버그. 네, 또 대표적인 작가.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 올덴버그가 나왔습니다. 올덴버그라는 미술가는 우리가 즐겨 먹는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크게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주변의 일상용품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즈니가 또 궁금한 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올덴버그의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아볼까라는 부분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관련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덴버그의 작품 세계. 유럽 출신의 미국 팝아트 작가인 올덴버그는 생활 속의 물건을 크게 확대하여 거리에 설치함으로써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법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또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네, 셔틀콕을 이렇게 크게 이제 조형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콘을 이렇게 크게 조형물로 만든 거, 이거 마치 꼭 합성 같아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독특하고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관련 책을 보니 올덴버그는 일상용품을 건물 크기만큼 거대하게 만들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